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자광건설이 매입하면서 개발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광 측의 계획대로라면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 역시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아서 추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첫 소식 정윤성 기자입니다. 자광건설은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겨냥한 복합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쇼핑몰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선 대한방직전주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꿔야 되지만 엄청난 개발 이익과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장 부지를 다른 부지로 변경해 준다면 곧바로 특혜 시비와 함께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에 대해선 전주 시내로 통하는 바람길을 막는 환경 문제, 교통 혼잡, 아파트 과잉 공급과 고분양가 등의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전주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규모 판매 시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판매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축인 전라북도 역시 특혜성 시비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3.8%를 소유하고 있는 전라북도가 땅을 매각하지 않으면 대한방직 부지 개발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그거 팔 의향이 없죠. 구체적으로 무슨 방침이 그거가 나와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광건설이 과연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최근 농촌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크게 늘면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없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제의 한 배과수원입니다. 열흘 전부터 과수원과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농민은 태양광 반사판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주변 온도가 올라가 배나무 생육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여기 온도가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나무를 전부 쳐다보면은 이 문제가 있죠. 배나무가 굉장히 예민하죠. 고온 피해로 인해서 이 열매가 크지를 않는 거죠. 김제시의 경우 올 들어 지금까지 12건의 태양광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빛 반사율이 일반 유리보다는 적다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농작물 피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반사율 실험일 뿐 실제 과수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과수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현장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하지도 않은 거예요. 과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태양광 발전에 따른 농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태양광의 빛 반사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과수 피해에 대한 농민들의 이런 염려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런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농작물과 과수 피해에 대한 철저한 현장 실증 연구와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느슨한 감독과 사업주들의 낮은 인식에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근희 씨가 이곳에서 하루 7시간씩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돈은 시간당 5,000원.
최저임금인 6,470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뒤늦게 사장에게 체불임금과 주유소당 50여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냐. 뭐 내가 네 일하는 CCTV 다 돌려봤다. 내가 네 통장 압류할 거다라고 협박도 하시고. 편의점 업주는 이 씨가 계약서에 시급 5천 원을 받기로 서명했으며 단지 타일러 쓸 뿐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한테 최저임금에 유예되니까 불러. 야, 네가 계약서를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네가 사인한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당사자가 계약을 했어도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주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하로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요.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하지만 그 사장님들이 강구하시는 게 알바생들은 사실 더 힘들거든요. 알바노조 전주지부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 지역 알바 노동자의 24.2%,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계기관의 느슨한 감독을 틈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여전한 상황. 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작은 점포가 몰려있고 노후화된 전통시장에서는 불이 났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전북의 전통시장 10곳 가운데 4곳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화재 탐지 설비나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상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소화기뿐입니다. 걱정되죠. 시장이 불 나면은 뭐 차도 쏙쏙 들이댕기고 다 불이 커. 남은 크게 난 게 그냥 조심을 많이 하죠. 전북의 전통시장 62곳 가운데 이런 화재 진압 설비가 없는 곳은 40%인 25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닷새마다 장이 서는 5일장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지자체나 관계기관의 지원에서 소외됐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화재 예방과 진압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특히 야간에 불이 났을 때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지난 1월 여수 수산시장 화재와 지난해 대구 서무시장 화재 모두 새벽에 불이 나 수백 개의 점포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매일 2, 3회 이렇게 소방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화재가 나면은 소방관서에 자동 통보되도록 화재 속보기를 도내 15개 시장에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5일장 등 비상설시장으로도 확대해 화재 예방과 진압 시설을 시급히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50년 전 지정환 신부는 임실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한국 최초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국내 대표적인 치즈의 고장이 된 임실군이 이런 지신부의 삼터를 복원해 역사문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0년 전 척박하고 작은 농촌 마을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만든 지정환 신부. 사냥 2마리로 치즈를 시작했던 그의 오래된 삼터가 임실 치즈의 역사를 소개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50년 전에 치즈 무엇인가도 모르고 이런 데서 치즈 공장 시작해봤어요. 이런 날 보면 놀랐어요. 임실군은 이곳을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연계해 핵심 관광 코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폐허가 된 최초 임실 치즈 공장을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역사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으며 앞으로 치즈 공원도 조성해 임실 치즈 관광산업의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터키 등 세계 각국의 도예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조선 도공 남원을 빚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회 남원 국제 도예 캠프에서는 작품 전시와 함께 전통 도예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곳 남원은 정유대란 때
조선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 도공에 혼을 기르고 개성 발전시키고자 장수군은 겨울철 폭설과 한파를 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관내 목조 문화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장수향교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중요 목조 문화재 17군데를 점검하고 담장이나 석축이 변형되거나 훼손됐는지도 살필 계획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 평화동의 전주교도소를 2021년까지 현 교도소의 동쪽 뒤편인 작지마을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법무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안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19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1년까지 이전 사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에는 1,500억 원이 투입되며 이전 부지에 살고 있는 20가구에 대해서는 보상과 함께 집단 이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주 효천지구에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전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가칭 효천초등학교에 설립하는 39개 학급의 학생 수 1,000명 규모입니다. 전주 효천초등학교는 도의회와 교육부 중앙투용자 심사를 거쳐 학교 설립안이 승인되면 오는 2020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100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곳은 지난 2014년 16군데, 2015년 40군데, 지난해 44군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만 26곳의 어린이집이 인증이 취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면서도 정작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비는 305억 원이나 부족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낙후 지역을 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라도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주 등 7개 시군에서 신청함에 따라 이 가운데 3곳을 선정해 다음 달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선정하는 중앙공모에는 전주와 군산, 정읍 등 4개 시군이 제안서를 내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소가 없는 등산로와 천변 산책로 등의 위급 상황 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번호판을 설치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전주천과 삼천의 산책로 62곳, 황방산 등산로 30곳 등 모두 100곳의 안전번호판을 설치하고 건지산 등 주요 등산로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전번호판은 국가주소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소방서 등과 공유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경의 입항 지시를 무시하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로 군산 선적 9.7톤급 낚시여선 A호 선장 58살 문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문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파도가 높아져 안전운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해경이 6차례 입항을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운항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문 씨가 예정된 낚시 영업 시간보다 빨리 입항할 경우 승객들에게 요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5도 등 12도에서 1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